반갑습니다. 95쪽에서 97쪽까지의 강의 영상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이 4단원의 제목에 있는 바로 2차 부등식입니다. 2차 부등식을 배우고 그 후에 연립 2차 부등식으로 배워볼 건데, 연립 2차 부등식을 보면 알겠지만 2차 부등식을 알아야 풀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오늘은 2차 부등식을 중점적으로 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2차 부등식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2차 부등식 말고 비슷하게 생긴 1차 부등식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1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1차식과 0의 어떤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1차 부등식이라고 했었죠.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듯이 2차 부등식이라는 건 어떤 2차식과 0의 대소관계다, 이렇게 나타나는 식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밑에 2차 부등식의 뜻이 나와 있죠. 자, 부등식에서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용해서 정리했을 때 아래에 있는 네 가지처럼 2차식과 0의 대소관계가 나와 있을 때, 이렇게 될 때 이 부등식을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부등식이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해도 결국 x에 대한 어떤 값의 범위 또는 어떤 값, 이렇게 딱 나올 거예요. 미지수 x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염두에 두고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2차 부등식을 어떻게 푸는지 생각을 해 볼 건데요. 푸는 방법이 약간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고요. 단계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요 녀석, 요 2차 부등식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 일단 좌변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좌변을 간단한 문자로 바꿔줍니다. 치환한다라고 생각을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저 좌변에 있는 녀석을 y라는 문자로 대신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즉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x에 대한 2차식을 y라는 식으로 바꿔버리고 나면 마침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의 형태가 눈에 보입니다. 자, 복잡해가지고 x에 대한 식을 y로 바꿨더니 2차 함수가 나왔고요. 우리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충분히 그릴 수가 있죠.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2차 부등식을 푼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자,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일단 a가 양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 2차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고 가정했을 때 이러한 형태로 x축과 만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때 만나는 점을 편의상 알파와 베타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파와 베타라는 두 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고요. 자, 세 번째, 바로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밑에 있는 2차 부등식을 보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보다 크다. 즉 우리가 y라고 둔 녀석이 0보다 크다인 경우이죠. 자, 그런데 좌표 평면을 생각을 해봤을 때 x축과 y축이 있고요. y가 0보다 크다라는 건 y축의 윗부분을 의미합니다. y축에서 위로 향하는 이 부분이 y가 0보다 큰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y가 아니라 x를 기준으로 봤을 때 결국 저 윗부분은 x축을 기준으로 윗부분에 있는 그래프를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즉 위에서 우리가 그렸던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입을 해보면 현재 y가 0보다 큰 부분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고요. 확대해서 한번 봤을 때 바로 그래프의 이 파란색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현재 y가 0보다 크고 같지는 않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라는 점은 이렇게 제외를 해줘야겠죠. 자, 따라서 저 부등식의 해는 저렇게 파란색 부분, 그래프의 파란색 부분인 그래프의 파란색 부분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를 읽어주면 됩니다. 즉 x가 알파보다 왼쪽인 알파보다 작은 경우 또는 x가 베타보다 큰 경우 오른쪽에 있는 경우를 읽어주면 이게 바로 해가 됩니다. 처음 보면 좀 낯설 수 있는데 연습을 해보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아무튼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첫 번째, 2차 함수를 만들어준다. 좌변에 있는 2차식을 이용해서 2차 함수를 만들어주고요. 두 번째, 2차 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래프를 해석을 해가지고 그때 해를 얻어주면 2차 부등식이 풀립니다. 이 3단계를 반드시 밟아주고요. 어떤 2차 부등식이든 이렇게 풀리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자,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은 아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하는 연습을 위에 있는 생각열기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그리는 법은 알고 있죠. 저렇게 x축과 만나는 점이 중요할 때는 이놈의 우변을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해가지고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0, 2,0인 거를 알아내 줍니다. 자, 아무튼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고요. 첫 번째,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의 x값의 범위를 구해보라고 합니다. x축보다 위쪽에 있는 x값의 범위. 그래프에서 확인을 해보면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거는 요만큼이죠. 그리고 오른쪽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쪽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2는 포함하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주어진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x가 작고 2보다는 크다라고 써주면 되고요. 둘이 동시에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으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 x값의 범위를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x축보다 아래쪽의 위치를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마이너스 1과 2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그래프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아래서 설명했듯이 우리가 1번에서 구한 요 값은, 요 부등식은 y가 0보다 큰 경우를 말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y가 0보다 작은 경우를 말을 하겠죠. x축보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즉, 첫 번째 있는 식은 결국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라는 2차 부등식의 해가 되고요. 두 번째 있는 부등식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라는 2차 부등식의 해가 됩니다. 자, 대충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을 알았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문제를 통해서 실제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예제 1번입니다. 자, 2차 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 0보다 크다를 풀으라고 했습니다. 총 3단계 거쳐주라고 했었죠. 자, 1단계 좌변에 있는 놈을 이용해서 y로 바꿔주고 결국 2차 함수를 얻어줍니다. 두 번째,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라고 했었죠. y는 우변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x-1, x-5. 요 놈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 놈은 x축과 1, 5에서 만나고 있죠. 그리고 아래로 볼록합니다. 즉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 x축과 1, 5에서 만나고 있죠. 자, 세 번째 그래프를 해석해서 x값의 범위를 얻어주라고 했어요. 자, 현재 2차 식이 0보다 큰 경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y가 0보다 큰 경우인 x축보다 위쪽의 위치를 확인을 하고 있죠. 따라서 1은 포함하지 않고 왼쪽, 5는 포함하지 않고 오른쪽. 따라서 x는 1보다 작다 또는 x는 5보다 크다가 바로 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단계에 거쳐서 밑에 있는 문제 1번을 통해 연습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프를 꼭 그려보세요. 자, 1번입니다. 자, 첫 번째 y로 좌변을 바꿔주라고 했었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두 번째, 요놈의 그래프를 그려주라고 했습니다. 현재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요놈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하고 x축과 마이너스 2, 3에서 만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현재 2차식이 0보다 작은 경우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y가 0보다 작은 쪽을 확인해 주면 되겠죠. 즉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을 읽어주면 됩니다. 자, x축보다 밑에 있다는 건 마이너스 2와 3을 제외하고 그 가운데 부분을 말을 하는 거겠죠. 그래프의 저 부분에 해당되는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입니다. 이게 바로 해가 되겠죠. 자, 2번입니다. 얘도 똑같이 첫 번째 좌변에 있는 녀석을 y로 바꿔줍니다. 2차 함수를 얻어주는 거죠. 두 번째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현재 x 플러스 5와 x 마이너스 3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놈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일단 아래로 볼록하고요. x축과 마이너스 5 그리고 3에서 만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현재 2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x축을 포함하면서 위쪽을 말을 하는 거겠죠. 즉 x축의 위쪽과 x축, 위쪽과 x축. 즉 x값의 범위를 확인해 보면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요놈에서 살짝 당황을 할 수 있죠. 자,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 하던 방식 그대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좌변을 y로 두라고 했었죠. y는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 두 번째, 요놈의 그래프를 그려주라고 했습니다. 우변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그리고 3x가 아니라 x죠.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요놈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일단 위로 볼록한 형태이고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하고 x축하고 만나는 점을 확인해 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2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해당 범위의 x값을 읽어주면 되겠죠. 현재 0보다 작은 경우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 확인해 주면 됩니다. 즉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 x가 2보다 크다를 또는으로 연결을 해주면 될 겁니다. 바로 요 부분들에 해당이 되죠. 자, 이렇게 풀어줘도 되고요. 지금 아래로 볼록만 하다가 위로 볼록까지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헷갈리죠. 따라서 앞으로는 굳이 위로 볼록한 형태를 생각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2차 부등식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양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주어진 부등식은 3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는 조심해야죠. 부등호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렇게 2차 부등식이 새롭게 만들어지고요. 둘의 해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같게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첫 번째, 아까 했던 것처럼 좌변을 y로 두고요. 두 번째, 이놈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해줍니다. 이놈의 그래프. 현재 아래로 볼록한 형태이고 x축하고 마이너스 3분의 1과 2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y가 0보다 큰 경우를 읽어주고 있죠. 따라서 y가 0보다 큰 경우인 x축보다 위에 있는 이 양쪽을 읽어주면 될 겁니다. 즉 해는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 또는 x는 2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두 개 다 확인해보면 해가 같은 걸 알 수 있죠. 굳이 위로 볼록한 경우 생각하지 말고요. 항상 아래로 볼록만 따져주면 기분이 참 좋겠죠. 자, 따라서 4번도 문제를 좀 바꿔서 생각을 해줍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현재 주어진 2차 부등식을 이렇게 바꿔주고요. 세 단계를 밟아줍니다. 좌변을 y로 둬서 2차 함수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두 번째, 그 2차 함수의 우변을 잘 인수분해해서 x축과의 교점을 확인해줍니다. 2x 마이너스 5 그리고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자, 요놈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현재 아래로 볼록한 상태이고요. x축과 만나는 점을 확인해 보니까 마이너스 1과 2분의 5입니다. 자, 세 번째, 해당하는 x값의 범위 읽어주면 될 건데 현재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y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x축을 포함하면서 그 밑에 있는 부분들을 쭉 읽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해당하는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5까지 양끝점을 포함한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봤고요. 현재 연습한 문제들의 공통점을 보면 전부 다 x축과 2차 함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항상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하고 두 점에서만 만나진 않죠.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한 점에서 만날 때도 있고 만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 각각의 경우들도 연습을 해볼 건데 연습을 해보기 전에 그 모든 경우를 고려한 이 표를 한번 보고 해석하는 연습을 한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표를 보면 알겠지만 전부 다 아래로 볼록한 경우만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면 위로 볼록한 경우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위로 볼록한 경우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밑에서 말을 했듯이 굳이 위로 볼록한 경우를 생각하지 않고 항상 아래로 볼록한 경우만 생각하기 위해서 2차 부등식이 나올 때 어디 갔니? 2차 부등식이 나올 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이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최고차항 개수를 양수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그게 최대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한 경우는 모두 제외하고요. 아래로 볼록한 경우만 따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조금 아까 말을 했듯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x축과 2차 함수 그래프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총 3가지가 있고요. 각각 경우에 따라서 2차 부등식의 해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연습했던 이 d가 0보다 큰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2차 식이 0보다 큰 경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만들으라고 했었죠. 그렇게 생긴 놈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나오겠죠.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그래프를 보고 해석만 잘 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y가 0보다 큰 경우이네요. y가 0보다 크다는 건 x축보다 위쪽에 있다는 거죠. x축보다 위쪽에 있다는 말은 알파와 베타를 제외하고 그 양쪽을 말을 하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그 부분의 x값의 범위를 읽어주면 당연히 알파보다 작다 또는 베타보다 크다가 나오겠죠. 두 번째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인 경우는 x축을 포함하면서 위쪽이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를 포함하면서 그 양쪽이 해당이 될 겁니다. 읽어주면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y가 0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y가 0보다 작다는 말은 x축보다 밑쪽에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알파와 베타는 제외하고요. 그 가운데 있는 값들에 해당하는 x값을 읽어주면 될 겁니다. 바로 알파와 베타 사이이다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y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입니다. 자, 같은 경우가 껴있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는 포함시키고요. 작은 경우이기 때문에 x축의 아랫부분 확인해 봅니다. 저 부분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는 알파, 베타를 포함한 그 가운데 값들이 되겠죠. 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확인해 봤고요. 한 점에서 만나는, 즉 판별식이 0인 경우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요. 그래프를 보고 각각의 경우의 해를 구해 봅시다. 자, 첫 번째 y가 0보다 큰 경우, y가 0보다 크다는 말은 x축보다 위쪽에 있다는 말이죠. 자, 대부분 위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딱 한 부분 알파만 제외하고 위쪽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2차 부등식의 해는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이다 라고 말을 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 경우는 x축을 포함하고 그 위쪽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부 다 해당이 되죠. 따라서 모든 실수가 해이다 라고 말을 해주면 되고요. 세 번째 y가 0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y가 0보다 작다는 말은 x축보다 밑쪽에 있다는 말이고요. x축 밑에는 아무것도 없죠. 따라서 해가 없다 라고 해주면 되고요. 마지막 y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x축을 포함하면서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을 읽어주면 됩니다.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바로 x축 위에 딱 한 점이 있죠. x는 알파는 저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 놈만이 해가 됩니다. 자, 마지막 판별식의 부호가 0보다 음수여가지고 x축과 2차 함수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또 똑같이 확인을 해보면 돼요. 자, y가 0보다 큰 경우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그래프의 x값의 범위를 읽어주면 되는데 현재 x축보다 위에 전부 다 존재하고 있죠. 따라서 모든 실수가 해이다 라고 말을 해주면 되고요. 두 번째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 x축을 포함하거나 아니면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경우를 읽어주면 되는데 전부 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모든 실수가 해가 됩니다. 세 번째 y가 0보다 작은 경우이죠. y가 0보다 작은 경우는 x축보다 밑쪽에 있는 경우인데 밑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해가 없다라고 해주면 되고, 마지막도 마찬가지 x축을 포함하거나 x축보다 밑에 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해가 없다라고 말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 세 가지를 보면서 각각의 y값들에 대한 그런 해를 읽는 법을 연습을 해봤고요. 이제 d는 0인 경우, d가 0보다 작은 경우를 예제 2번, 3번에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저 표는 외우는 표가 아니고요. 연습만 해보라고 나와 있는 표니까 부담 갖지 말고 보면 됩니다. 자, 예제 2번으로 가볼게요. 자, 2차 부등식 요놈을 푸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놈을 푸는 방법은 아까와 동일합니다. 그래프를 2차 함수를 그려주고 그래프를 그려주고 그 값을 읽어주면 됩니다. 자, 먼저 일단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2차 함수와 x축과의 위치 관계를 확인할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을 먼저 해줘야 돼요. 좌변으로 이항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고요. 우변은 0만 남습니다. 좌변에 있는 2차식을 y로 바꿔주면 2차 함수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요. 2차 함수의 우변을 인수분해 해보면 x-1의 제곱이라는 완전제곱식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놈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일단 아래로 볼록하고요. x-1의 제곱이기 때문에 x축과 딱 한 점 1,0에서 만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현재 y가 0보다 작은 경우를 따져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x축보다 밑쪽에 있는 경우를 읽어주면 되겠죠? 그런데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x축보다 아래 그래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x값의 범위가 없다. 따라서 해가 없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x축과 2차 함수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일지라도 그냥 그래프를 그려서 그대로 읽어주면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일단 부등식을 변형을 해주고요. 좌변을 바로 인수분해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쓰고 나서 보면 우리가 실수의 성질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수라고 하는 건 제곱했을 때 언제나 실수 t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죠? 자, 그런데 현재 어떤 실수를 제곱했을 때 0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곱해서 0보다 작은 실수는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그러한 x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가 없다 라고 말을 해줘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2번 통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1번입니다. 1번. 자, 먼저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해 주라고 했었죠?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보다 크다라는 2차 부등식으로 만들어 주고요. 아까 했던 것처럼 2차 함수를 만들어 줍니다. y는 좌변, 그 다음 요 만들어준 2차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이렇게 해주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하면서 x축과 2,0에서 만나고 있죠. 따라서 세 번째, 해당하는 x값의 범위 읽어보면 현재 0보다 큰 경우, y가 0보다 큰 경우 읽어주기 때문에 2를 제외하고 전부 다 해당이 될 거예요. 즉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가 해가 될 겁니다. 자, 2번도 똑같이 해볼게요. 자, 먼저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이 되어 있네요. 따라서 첫 번째 y는 9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로 두고요. 두 번째 요놈의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요놈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현재 x축하고 요 그래프는 마이너스 3분의 1, 0이라는 점에서 만나고 있고요. 따라서 현재 y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인 x축보다 밑에 혹은 x축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x축보다 밑에 있는 건 하나도 없고요. x축 위에는 딱 하나 있죠. 따라서 해는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자, 3번. 이것도 아까처럼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가 아닌 음수이기 때문에 양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줘요. 그러면 부호들은 이렇게 바뀌고요. 부등식도 바뀌겠죠. 부등호의 방향도 바뀌겠죠. 자, 이렇게 2차 부등식을 새로 만들어주고 똑같은 세 단계를 밟습니다. 첫 번째, y는 4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로 바꿔주고 두 번째, 요놈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2x-3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를 해줍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하면서 x축과 2분의 3,0에서 만나고 있죠. 다음 세 번째, 현재 읽어주고 있는 건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입니다. x축보다 위에 있거나 x축 위에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가 다 해당이 되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모든 실수이다. 자, 네 번째. 이 놈도 부등식을 바꿔줘야겠죠? 일단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을 한번 해보고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최고차항을 양수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겠죠? 자, 그 다음 첫 번째. 좌변을 y로 두고요. 이차함수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해주고요. 요놈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하고 x축과 5,0이라는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현재는 y가 0보다 작은 경우 따지고 있죠. y가 0보다 작은 경우는 하나도 없네요.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해가 없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밑에 있는 예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예제 3번은 아까 표에서 봤던 것 중에 요 마지막 경우 d가 0보다 작아서 이차함수 그래프와 x축이 만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푸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이 겹쳐도 이해를 해주세요. 자, 부등식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는 0보다 크다. 요거를 풀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아까 했던 것처럼 좌변을 y로 둬서요. y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라는 이차함수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이차함수에 우변을 인수분해 해보려 했는데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바꿔줍니다.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는 a, x-b의 제곱 더하기 q 요 형태죠. 자, 요 형태로 이차함수의 우변을 바꿔주면 y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1, 그 다음 원래 있던 2, 따라서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1이라는 형태로 바뀌겠죠. 자,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요놈의 그래프는 일단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형태이고요.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1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x축과 y축은 이 꼭지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확인해 봤을 때 x축, y축 이렇게 위치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요. 세 번째, 그대로 그 범위를 읽어줍니다. 현재 우리가 찾고 있는 건 y가 0보다 큰 경우입니다. y가 0보다 크다라는 건 x축보다 위쪽에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현재 모든 그래프가 x축 위쪽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해는 모든 실수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이 경우는 그래프를 그리기가 약간 까다로워서 표준형을 데리고 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이놈도 마찬가지 이렇게 풀어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형태를 딱 보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경우라면 이런 식의 논리도 가능합니다. 좌변을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1로 바꿔주고요. 마지막에 남아있는 1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x 플러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해줍니다. 자, 이 부등식을 해석을 해보면 어떤 실수의 제곱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런데 어떤 실수는 제곱했을 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는 당연히 클 겁니다. 따라서 요식은 모든 실수가 만족시킨다. 따라서 해는 모든 실수이다. 이렇게 풀어줘도 괜찮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의 관계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주길 바랍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3번과 4번 지금 풀어보길 바라고요. 특히 4번은 그래프의 모양을 생각해야만 풀리기 때문에 1, 2, 3, 4번 전부 다 그래프로 꼭 풀어주길 바래요. 자, 1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은 계산이 살짝 복잡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풀고 주의 깊게 보고 하길 바랍니다. 자, 1번 이만큼 구획을 나눠서 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좌변을 y로 두라고 했죠. y는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8. 두 번째, 요놈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하려고 해봤는데 잘 되지 않고 근해 공식을 써봐도 우변이 해가 실수 범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놈의 우변을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5의 절반의 제곱인 4분의 25를 더했다가 빼줍니다. 원래 있던 8을 꼭 빼먹지 말고요. 그러면 앞부분 3개의 항은 x 더하기 2분의 5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 다음 뒷부분을 계산해주면 플러스 4분의 얼마입니까? 7입니까? 4분의 7. 자, 요놈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현재 꼭지점의 좌표 마이너스 2분의 5, 4분의 7인 거 알 수 있고요. 그래프의 개형은 아래로 볼록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5, 4분의 7. 따라서 X축, Y축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X축은 밑에 있고 Y축은 조금 오른쪽에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현재 우리가 찾고 있는 Y가 0보다 큰 경우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경우를 확인을 해봅니다. X축보다 전부 다 위쪽에 존재하고 있죠. 따라서 세 번째, 해당하는 X값의 범위는 모든 실수이다. 이게 바로 해가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은 위쪽으로 갈게요. 자, 첫 번째,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y는 마이너스 4x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생각을 해줘도 됩니다. 쌤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생각을 해줄게요. 그러면 그래프 2차 부등식은 이러한 형태로 바뀌고 부등호의 방향도 양쪽이 바뀝니다. 자, 첫 번째 y는 4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이고요. 이 참수를 얻어주고 우변을 인수분해하거나 아니면 근해 공식을 사용을 해봐도 실수 범위에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놈의 그래프를 표준형을 통해서 그려줍니다. 즉 y는 4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x 절반의 제곱인 64분의 1을 더했다가 빼줍니다. 원래 있던 2를 빼먹지 말고요. 그러면 4에 x 마이너스 8분의 1의 제곱, 그리고 뒷부분은 마이너스 플러스 16분의 31인가요?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요놈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요놈의 그래프, 현재 꼭지점의 좌표와 그래프의 개형 알고 있으니까 일단 아래로 볼록하고 꼭지점의 좌표는 8분의 1, 16분의 31입니다. 제 1사분면에 있죠. 따라서 X축과 Y축은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읽어주는 부분을 확인해 봤더니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X축을 포함하거나 X축의 위쪽에 있는 부분이죠. 전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세 번째, 구하고자 하는 애는 모든 실수이다. 자, 3번 문제입니다. 3번, 이것도 좌변 우변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면 첫 번째로 y는 좌변 2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7. 두 번째, 요놈의 그래프를 그려주기 위해서 y는 2의 x제곱 더하기 2분의 3x 플러스 절반의 제곱인 16분의 9 한번 빼주고요. 원래 있던 7을 잊지 말고요. 그 다음 앞에 있는 3개 항으로 x 플러스 4분의 3의 전체 제곱을 만들어주고 나머지 남은 값들로 계산해보면 플러스 8분의 47이 나오죠. 요놈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프의 개형은 일단 아래로 볼록하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3, 8분의 47인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제 2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찾고 있는 걸 확인해 봤더니 이번에는 Y가 0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즉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래프는 현재 전부 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값이 없어서 3번 해가 없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좌변 우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요 2차 부등식을 새롭게 바꿔주고요. 부등호의 방향도 바꿔줍니다. 자, 요 놈을 풀기 위해서 세 단계. 첫 번째, y는 좌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두 번째,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표준형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더하기 2.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고요. 플러스 1이 나옵니다. 따라서 요놈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현재 아래로 볼록한 상태이고 꼭지점의 좌표는 1,1입니다. 즉 X축과 Y축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찾고 있는 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입니다. 즉 X축이거나 그 아랫부분에 해당하는데 그 부분에 해당되는 값이 없죠. 따라서 해가 없다. 자, 이렇게 X축과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 경우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걸 이용해서 문제 4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 요놈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일단 2차 부등식의 형태를 확인을 해 봐야겠고요. 2차 부등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을 하고 있죠. 자, 이때 모양을 잘 생각해 보면 단숨에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2차 부등식의 좌변 요 놈을 이용해서 첫 번째로 y는 어쩌고 저쩌고 요거를 만들어 주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그래프의 모양을 생각을 해보는데 요 놈의 그래프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단숨에 알 수 있는 건 그냥 아래로 볼록한 거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을 한다고 했어요. 즉 이렇게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0보다 큰 경우를 확인을 해봤더니 모든 실수에서 성립을 한다는 건 결국 x축이 요 밑에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죠. 즉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래프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이 됩니다. 요 놈을 다시 다른 말로 해석을 해보면 결국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겠죠. 만나지 않는다. 자,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이 만나지 않는다라는 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것과 같겠죠. 따라서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요 좌변으로 만들어진 2차 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해라 요 말입니다. 따라서 x제곱 더하기 2에 k 플러스 3의 x 더하기 k 플러스 5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를 계산을 해보면 짝수 판별식으로 가볼까요? 판별식 해보면 k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5가 되고요. 정리해보면 k제곱 플러스 5x 5k 플러스 4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 만나지 않고 d가 0보다 작은 경우이기 때문에 얘는 0보다 작다라고 말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쓰고 나니까 결국 k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다시 나왔습니다. 우리가 x만 k로 바뀐 거여서 그대로 풀어주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y는 kx, k제곱 더하기 5k 더하기 4로 바꿔주고요. 두 번째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요놈은 우변이 인수분해가 되죠. k 플러스 1, k 플러스 4. 요놈의 그래프는 아래로 일단 볼록하고요. k축과 x가 아니라 k축이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현재 0보다 작은 경우 따져주고 있기 때문에 y가 0보다 작은 k축 밑부분을 확인해 주면 되겠죠. 물론 양쪽은 뚫려 있고요. 따라서 형태를 읽어주면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까지이다 라고 알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실수 k의 범위는 방금 구한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까지다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배운 2차 부등식이 총 2번 쓰인 경우가 되겠죠. 이 문제 주의 있게 잘 보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 2차 부등식인데 우리가 2차 부등식을 배웠기 때문에 그냥 쉽게 풀 수 있어요. 이제 슬슬 감이 오죠. 연립이라고 되어 있으면 2차 부등식들을 풀어서 각각의 헤드를 공통범위를 구해주면 됩니다. 일단 형태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연립 부등식이 있고 그 중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일 때 이놈을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해주고요. 해를 구하는 건 각각의 해의 공통 부분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뭐 설명보다는 직접 문제를 풀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요 연립 부등식을 푸시오라고 나오면 각각을 먼저 풀어줍니다. 첫 번째 1번 2차 부등식을 풀어보면 자, 일단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나와야 하겠죠. 그 다음 요놈의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x 플러스 4와 x 마이너스 2의 곱으로 우변이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요놈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일단 아래로 볼록하고 x축과 마이너스 4,0, 2,0에서 만나고 있죠. 자, 그 다음 현재 y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요 양끝점을 포함한 아랫부분 읽어주면 됩니다. 즉 1번에서 나오는 해는 마이너스 4 이상 2 이하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 2차 부등식 풀어줘야겠죠.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3x로 두고요. 요놈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변을 인수분해 해줍니다. 자, 요놈의 그래프 생각해보면 일단 아래로 볼록하고요. x축과 만나는 점이 0,0, 3,0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현재 y가 0보다 큰 경우 따져주고 있죠. 따라서 y가 0보다 큰 경우는 0과 3을 제외하고 그 양쪽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해는 x는 0보다 작다 또는 x는 3보다 크다가 되겠죠. 자, 따라서 요 부등식을 연립 부등식을 풀어보면 결국 나오는 해는 마이너스 4 이상 2 이하 x는 0보다 작다 또는 x는 0보다 3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자, 이제 이놈들을 수직선 위에 표현해서 공통인 부분을 찾아내주면 됩니다. 수직선을 이렇게 표시를 해보고요. 자, 마이너스 4라는 점, 그 다음 0, 2, 3 대략적으로 표시를 해놓고, 자, 첫 번째 해에 마이너스 4 포함 2 포함 그 사이, 두 번째 해에 x는 0보다 작다 또는 x는 3보다 크다. 자,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 빨간색과 파란색의 공통 부분 여기 보이죠? 요 놈을 써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 이게 바로 연립 2차 부등식의 해가 됩니다. 결국 2차 부등식을 두 번 풀고요. 나온 해들의 공통 부분만 읽어주면 된다라는 차이점이 있죠. 공통 부분이 가장 핵심이고요. 자,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 5번을 풀어보길 바랍니다. 자, 5번에 1번입니다. 첫 번째 식을 편의상 1번, 두 번째 식을 편의상 2번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1번 부등식을 풀어보면 다행히 1차 부등식이죠. 자, 3x는 9보다 크다. 결국 x는 3보다 크다 라는 해가 나옵니다. 두 번째 2차 부등식이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으로 두고요. 요놈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x 마이너스 플러스 1, x 마이너스 6으로 인수분해를 해줍니다. 요놈의 그래프 그려보면 현재 아래로 볼록하고 x축과 마이너스 1,0, 6,0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현재 y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따져주고 있기 때문에 y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마이너스 1부터 6까지 읽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요놈의 해는 마이너스 1 포함 6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번, 2번의 공통 부분을 확인해 줘야겠죠. 자, 수직선을 그려서 확인을 해보면 수직선 위에 마이너스 1, 3, 6이 있고, 자, 1번에 해당하는 해는 x는 3보다 크다. 파란색으로 할까요? x는 3보다 크다. 두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6을 포함하면서 그 사이이다. 그리고 공통된 부분을 확인을 해보면 요만큼이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연립 부등식의 해는 3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둘 다 2차 부등식이죠. 자, 얘도 마찬가지 얘를 1번, 얘를 2번으로 두고요. 각각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2차 부등식 좌변을 y로 둬야겠죠.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8. 요놈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변을 인수분해 해봅니다. 3과 6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요놈의 그래프는 일단 아래로 볼록하고요. x축하고 만나는 점의 좌표가 3,0, 6,0입니다. 현재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따지고 있기 때문에 x축을 포함한 위쪽 읽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에서 나오는 해는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6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자, 두 번째 부등식 풀어볼게요.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을 먼저 해줘야겠죠.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다이고요. 좌변을 y로 둬서 2차 함수를 하나 얻어줍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요놈의 우변을 인수분해 해주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가 되어서 요놈의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일단 아래로 볼록하고 x축하고 만나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0, 4,0입니다. 그리고 현재 y가 0보다 작은 경우 따져주고 있기 때문에 이 양 끝점을 제외하고 그 가운데 부분을 읽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두 번째 식의 해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직선을 이용해서 이놈들의 공통인 부분을 확인해 줘야겠죠. 수직선 이렇게 표시해 보고요. 필요한 숫자가 마이너스 1, 3, 4, 6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3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 또는 6보다 크거나 같다 이고요. 두 번째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1과 4를 제외한 그 가운데이다. 따라서 공통 부분 확인해 봤더니 이 초록색 부분이어서
최종적인 해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 부등식 공부해 봤고요. 2차 부등식을 연립해서 작성해 놓은 연립 2차 부등식도 풀어 보았습니다. 결국 핵심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 그 다음에 그래프를 해석해 준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 주길 바라고요. 이런 쓸데없이 표 외우는 낭비는 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오늘 긴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